복지는 아는 만큼 삶은 누리는 만큼 복지하세요. TV입니다. 오늘은 어르신 여러분의 매달 생활비가 수십만 원씩 달라질 수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바로 생계급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생계급여에 관한 얘기를 많이들 들어보셨죠? 많은 어르신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자식이 있으니까 안 되겠지. 또는 그건 아주 가난한 사람들만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알아보지도 않고 엄두가 안 나서 생활이 어려우신데도 그냥 살아가시는 어르신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복지하세요 TV의 오늘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그 생각이 바뀌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계급여 제도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특히 2026년 올해는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기준이 올라갔습니다.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그만큼 더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생계급여가 어떤 제도인지. 둘째, 2026년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셋째, 자식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넷째, 자동차가 있어도 받을 수 있는지. 다섯째,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 편하게 들어주시고, 궁금하신 부분은 잠깐 멈추었다가 그 부분을 천천히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계급여는 국가가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일하기도 어렵고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그럴 때 국가가 매달 일정한 돈을 현금으로 통장에 넣어주는 제도가 바로 생계급여예요. 현금을 매달 정해진 날짜에 통장으로 입금시켜줍니다. 그 돈으로 뭘 하실지는 전적으로 본인 자유예요. 밥을 사드셔도 되고, 약을 사셔도 되고, 손주 용돈을 주셔도 됩니다. 생계급여를 받는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누가 생계급여를 받는지 절대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도 함부로 이야기하면 처벌을 받아요.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는 한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생계급여를 받게 되면 다른 혜택들도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주거급여로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고요. 의료급여로 병원비를 거의 무료로 해주는 혜택도 있어요. 통신비 할인,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 요금 할인, 에너지 바우처, 수도세 감면까지 다양한 혜택이 따라옵니다. 어르신 여러분이 평생 열심히 일하셔서 내신 세금이 생계급여라는 이 제도를 만든 겁니다. 나라가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당당하게 받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2026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1인 가구는 한 달에 최대 82만 556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2025년에는 76만 5,444원이었는데 올해 5만 5,112원이 올랐어요. 한 달에 5만 5천 원이면 1년이면 66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가구원 수별로 보면 2인 가구는 134만 3,773원, 3인 가구는 171만 4,892원, 4인 가구는 207만 8,316원이 기준입니다. 올해 이렇게 크게 오른 이유가 있어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가장 큰 폭인 6.51% 인상됐거든요. 기준 중위소득이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을 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금액이에요. 이 기준이 올라가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아집니다. 올해는 이 기준이 역대 최대로 올랐으니까 작년까지는 조건이 안 됐던 분들도 올해는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실제로 올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분들이 무려 4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드린 82만 원은 최대 금액이에요. 실제로 받는 돈은 이보다 적을 수 있어요. 생계급여는 기준 금액에서 본인의 소득을 뺀 금액을 줍니다. 예를 들어 기준 금액이 82만 원인데 본인 소득이 40만 원이라면 82만 원에서 40만 원을 빼서 42만 원을 받는 거예요. 소득이 전혀 없으면 82만 원 전액을 받는 거고요. 여기서 소득이란 꼭 이래서 버는 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임대소득 같은 것들도 모두 소득으로 봅니다. 그리고 현금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해요.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주거급여 이야기도 잠깐 드릴게요.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와는 별도로 받는 혜택이에요. 월세 사시는 분들에게 매달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서울에 혼자 사시는 1인 가구는 최대 36만 9천 원까지, 경기도나 인천은 최대 30만 원까지, 광역시는 최대 24만 7천 원까지, 그 외 지역은 최대 21만 2천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계급여 82만 원의 주거급여를 합치면 서울에서 혼자 사시는 분은 최대 약 118만 9천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에요. 여기에 통신비 할인, 전기요금 할인 같은 것들을 모두 합치면 실질적인 도움이 훨씬 커집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자식이 있으면 생계급여 받기가 아주 어려웠어요.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자식이 어느 정도 소득이 있으면 부모 생계는 자식이 책임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지원을 안 해줬어요. 그런데 2022년부터는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폐지됐습니다. 이제 생계급여는 주로 본인 기준으로 봐요. 자식이 집이 있어도, 자식이 대기업에 다녀도, 자식이 차가 있어도 그런 것은 원칙적으로 상관없습니다. 본인의 소득이 얼마인지, 본인의 재산이 얼마인지를 봐요. 다만 예외가 있어요.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해요. 함께 살지 않는 자식의 연간 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녀가 결혼했다면 자녀와 배우자의 소득, 그러니까 며느리나 사위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딸이 1년에 7천만 원을 벌고 사위가 7천만 원을 벌면 합쳐서 1억 4천만 원이 되어서 기준을 넘게 돼요. 하지만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의 경우라면 자식이 있어도 본인 기준으로 심사를 해요. 자식한테 용돈을 정기적으로 받고 계신다면 그 돈은 소득으로 잡힐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지만 자식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딸이 서울에 아파트를 갖고 있어도 아들이 연봉 9천만 원, 직장에 다녀도 본인 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국가에서 받는 돈은 당당하고 떳떳하게 쓰실 수 있어요. 이건 복지제도예요. 당연한 권리입니다. 네 번째로, 소득과 재산 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생계급여 신청 자격을 따질 때 가장 중요한 게 소득인정액이에요.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거예요. 이 금액이 1인 가구 기준 82만 556원 이하여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실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이런 것들이 포함돼요. 국민연금도 소득이고 기초연금도 소득으로 잡혀요. 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합니다. 재산에서 먼저 빼주는 금액이 있는데 이걸 기본재산액이라고 해요. 서울은 9,900만 원, 경기 등 대도시는 지역에 따라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그 외 지역은 5천만 원에서 6,800만 원 정도를 먼저 빼줘요. 이 금액 이하의 재산은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또 어르신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기초연금에 관한 내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26년 기초연금은 월 최대 34만 9,700원 정도예요.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그 돈이 소득으로 계산돼서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생계급여 기준 금액이 82만 원인데 기초연금으로 34만 9,700원을 받으시면 생계급여는 약 47만 원 정도만 받게 되는 구조예요. 기초연금 34만 원 더하기 생계급여 47만 원 합치면 약 82만 원이 되는 거죠. 얼핏 보면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줄어드니까 손해 같지만 전체 금액은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돼요. 그리고 주거급여는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전체 금액은 더 많아집니다. 정부가 앞으로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계획도 발표한 상태예요.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아도 생계급여가 덜 줄어들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로, 2026년에 새로 바뀐 것들 중에서 특히 자동차 기준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예전에는 자동차가 있으면
생계급여 받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자동차 가액이 소득으로 100% 환산됐거든요. 예를 들어 차량 가액이 1,000만 원이면 그게 매달 1,000만 원의 소득으로 잡혀버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기준을 넘으니까 생계급여를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2026년부터는 이 기준이 대폭 완화됐어요.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용차는 일반 재산 환산율인 월 4.17%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500만 원짜리 차라면 한 달에 약 20만 원 정도만 소득으로 잡히는 거예요. 예전에는 500만 원 전액이 소득으로 잡혔으니 엄청나게 기준이 완화된 거죠. 소형 승합차나 화물차 같은 경우도 500만 원 미만이면 일반 재산으로 인정받기 쉬워졌어요. 예전에는 200만 원 미만이어야 했던 기준이 500만 원 미만으로 넓어진 거예요.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2500cc 미만 7인승 자동차까지 기준이 완화됐고요. 지방에 사시는 분들,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에 사시는 분들은 차가 없으면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분들이 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를 못 받는 게 너무 불합리했는데 이번에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하나 달라진 게 있어요. 청년 근로소득 공제 대상이 34세 이하까지로 확대됐어요. 이건 어르신들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적지만 젊은 가족이 함께 사시는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6번째 생계급여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신청은 정해진 접수 기간이 따로 없어요. 지금 당장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되기 때문에 조건이 되신다면 빨리 신청하실수록 그만큼 더 받으실 수 있어요. 신청 방법은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직접 주민센터에 가시는 방법이에요. 정식 명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인데 그냥 주민센터라고 하시면 돼요.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서 담당자에게 생계급여를 신청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담당자분이 서류 작성부터 차근차근 안내해드립니다. 본인이 직접 가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나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어요. 2번째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방법이에요. 복지로 사이트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기초생활보장 항목에서 생계급여를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하실 수 있어요. 신청하실 때 필요한 서류는 크게 3가지예요.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분증. 주민센터에 가시면 신청서는 거기서 작성하시면 되니까 미리 챙겨가실 건 신분증 정도예요. 신청하고 나면 담당 공무원이 소득과 재산, 부양 의무자 여부 등을 확인해요.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모의 계산을 해보실 수 있어요.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돼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로도 하실 수 있어요. 보건복지상담센터 번호는 129번이에요. 지역번호 없이 그냥 119 누르시면 돼요.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고요. 복지로 사이트 관련 문의는 1566-0313번이에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7번째로 주거급여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와 별개로 받는 혜택인데 같이 신청하시면 2가지를 동시에 받으실 수 있어요. 주거급여는 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생계급여보다 조금 더 넓어요.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인정액이 약 123만 원 이하이면 받으실 수 있거든요. 생계급여 기준인 83만 원보다 훨씬 높지요. 그러니까 생계급여는 못 받으시더라도 주거급여는 받으실 수 있는 경우도 꽤 있어요. 월세 사시는 분들은 실제 월세를 지원받아요. 지역별로 상한선이 있는데요. 서울 1인 가구는 최대 36만 9천 원, 경기도와 인천은 최대 30만 원, 광역시는 최대 24만 7천 원, 그 외 지역은 최대 21만 2천 원까지예요. 실제 월세가 이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만큼만 받아요. 본인 집에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자가 거주자분들도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 있어요. 이 경우는 현금을 받는 게 아니라 집 수리를 해주는 방식이에요. 도배나 장판 교체, 창호 수리,
보일러 교체 같은 것들을 지원해줘요. 주거급여는 생계급여를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하시면 되거든요. 따로 갈 필요 없이 한 번에 하실 수 있어요. 8번째로 몇 가지 더 당부 말씀이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올해 인상된 금액이 자동으로 적용돼요. 올해 1월부터 이미 올라간 금액을 받고 계실 거예요. 과거에 신청했다가 떨어지셨던 분들도 꼭 다시 알아보세요. 2026년에는 기준이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예전에 안 됐던 분들도 지금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꼭 신고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 금액이 바뀌거나 집을 팔거나 사거나 하는 경우에는 담당 주민센터에 알리셔야 합니다.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지역이나 개인 사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드린 내용은 기본 원칙이고 개별적인 사항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당장 조건이 안 되신다 해도 실망하지 마세요. 생계급여 기준은 해마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올해 안 됐다고 내년에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미리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떤 절차인지 알아두셨다가 때가 되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어르신분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생계급여에 대해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하나, 생계급여는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비를 현금으로 매달 통장에 넣어주는 제도입니다. 둘, 2026년 1인 가구 기준 최대 82만 556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올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됐습니다. 셋, 자식이 있어도 받을 수 있어요. 자식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넘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로 본인 기준으로 심사해요. 넷, 2026년부터 자동차 기준이 완화됐어요. 2000cc 미만의 500만 원 미만 차량은 소득으로 크게 잡히지 않아요. 다섯, 신청은 주민센터에 직접 가시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어요. 상담은 129번으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도는 여러분이 평생 이 나라를 위해 일하고 세금 내고 자식 키우며 살아오신 것에 대한 국가의 보답입니다. 당당하게 신청하시고 받으셔서 생활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계시면 한 달에 수십만 원, 1년이면 수백만 원이에요. 주변에 이런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꼭 알려주세요. 친구분이든 이웃분이든 형제분이든 이런 제도가 있으니 한번 알아보라고 말씀해 주세요. 오늘 복지하세요. TV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주변 분들께도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복지하세요. TV는 어르신 여러분께 꼭 필요한 복지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대본은 2026년 6월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